81세의 선우용여 벤츠 몰고 호텔 뷔페. 이 할머니의 반전 건강 습관. 이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매일 아침 7시 벤츠 타고 5성급 호텔로 향하는 이분. 혹시 재벌가 할머니? 아니면 숨겨진 VIP? 아니에요. 이분은 평범한 은퇴자 선우용여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 호텔에 가실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일부 일상의 하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81세 선우용여 할머니인데요. 이분의 하루 일과를 보면 여러분의 노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침 6시 30분, 선우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81세임에도 불구하고 알람 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몸은 시계보다 정확하다고 하시네요. 수십 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워준다고 해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첫 번째 일 바로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는 동작들이에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할머니께서는 이것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시네요. 잠들어 있던 근육들을 천천히 깨워주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세요.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면 바로 세수를 하시는데 이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가며 세수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얼굴이 생기 있게 보인다고 하시네요. 세수를 하면서도 얼굴 마사지를 함께 하시는데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볼에서 턱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시간도 딱 15분. 81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옷차림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비록 집에만 있을 예정이라도 항상 외출복을 입으신다고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 옷이 마음을 만든다고 하시네요. 단정한 옷을 입으면 마음도 단정해지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거울 앞에서 옷을 정리하시는 모습도 정말 세심해요. 옷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펴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시고 심지어 가벼운 화장까지 하시네요. 81세에도 이렇게 자신을 가꾸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시네요. 7시 정각, 이제 외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는 모습도 정말 단정해요. 운동화가 아닌 구두를 신으시는데 이것도 할머니만의 철학이 있어요. 편한 신발도 좋지만 제대로 된 신발을 신어야 걸음걸이가 바르게 되고 척추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잠깐 이 할머니가 타고 나가시는 차가 바로 벤츠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81세 할머니가 벤츠를 직접 운전하시다니. 네, 맞습니다. 81세 할머니가 직접 벤츠를 운전하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정말 특별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차는 젊은 시절부터 모으신 저축으로 60세에 구입하신 것이라고 해요. 그때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었대요. 이 차를 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니자는 약속이었죠. 시동을 거시는 모습도 정말 자연스러워요. 시트 위치를 조절하시고 백미러를 확인하시고 안전벨트까지 꼼꼼히 매시는 모습이 정말 모범적이에요. 81세에도 이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는 모습이 대단해요. 이제 도로로 나가시는데 할머니의 운전 실력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시속 60km를 넘지 않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급가속도 없고 급정거도 없고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시네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도 여유있게 서서히 멈추시고 신호가 바뀌면 천천히 출발하세요. 운전하시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세요. 보행자는 없는지, 다른 차량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시는 모습이에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고요.
약 15분 정도의 드라이브 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5성급 호텔이에요. 호텔 외관부터 정말 웅장하네요. 그런데 잠깐, 이 할머니가 매일 이런 고급 호텔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시는 모습도 정말 능숙해요. 한 번에 딱 맞게 주차하시네요. 차에서 내리시면서 가방을 챙기시고 차 문을 잠그시고 정말 자연스러운 동작들이에요. 호텔 로비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정말 당당해요. 호텔 직원들이 할머니를 보고 깍듯이 인사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선우 할머니. 마치 단골 손님처럼 인사를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매일 오시는 게 맞나 봅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시는 모습도 정말 우아해요. 등이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정말 안정적이에요. 81세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시네요. 드디어 도착한 곳, 바로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이제 이 할머니가 매일 호텔에 오시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직원분이 또 인사를 하시네요. 오늘도 오셨네요, 할머니. 정말 단골 중에 단골이신 것 같아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화려한 조식 뷔페. 와, 정말 종류가 많네요. 그런데 잠깐, 매일 이런 고급 호텔 뷔페를 드신다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할머니께서 음식을 고르시는 방법을 보니 정말 흥미로워요. 아무거나 막 집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시네요. 먼저 전체 메뉴를 한 바퀴 다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져오시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샐러드 코너에서 가장 오래 머무시네요. 각종 채소들을 정말 다양하게 선택하시는 모습이에요. 상추,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정말 많은 종류의 채소를 접시에 담으시네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침에 충분한 채소를 먹어야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음으로 가시는 곳은 단백질 코너예요. 삶은 달걀, 연어, 치킨 등 다양한 단백질 음식들이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삶은 달걀과 연어를 선택하시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다고 하시네요. 탄수화물 코너에서는 현미밥과 통밀빵을 선택하시네요. 흰쌀밥이나 일반 빵도 있는데 굳이 현미밥과 통밀빵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시길 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 현미밥과 통밀빵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좋다고 하시네요. 음료 코너에서는 신선한 과일 주스를 선택하시네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당근 주스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당근 주스를 선택하시네요. 당근 주스는 비타민 어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다고 하시네요. 이제 선택한 음식들을 들고 테이블로 가시네요. 테이블도 미리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창가 쪽에 밝은 자리에 앉으시는데 이 자리도 할머니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밝은 곳에서 식사를 하면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시네요. 드디어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식사하시는 속도예요. 정말 천천히 드시네요. 한 입 먹고 나서 충분히 씹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입 드시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여유롭게 드시는 모습이에요. 할머니께서 식사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보니 정말 과학적이에요. 먼저 샐러드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네요. 이렇게 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온다고 하시네요. 한 입 한 입 드실 때마다 정말 집중하시는 모습이에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시네요. 이런 식사 방법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네요. 식사 중간중간에 물을 조금씩 드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드시네요. 이렇게 하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적절히 유지된다고 하시네요. 약 30분 정도 걸려서 식사를 마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10분도 안 되어서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할머니께서는 30분이나 걸려서 천천히 드시네요. 이런 여유로운 식사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시네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는데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않으시고 그냥 블랙으로 드시네요.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시간이에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정말 여유로워 보여요.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정신 건강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바로 일어나지 않으시네요. 5분 정도 더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작은 휴식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시네요. 이제 식사를 완전히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네요. 테이블을 정리하시고 의자도 제자리에 놓으시는 모습이 정말 예의 바르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81세 할머니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을 나오시면서 직원분들께 인사를 하시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할머니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호텔 로비로 나오시면서도 바로 나가지 않으시네요. 로비에 있는 소파에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여유가 81세 건강의 비밀일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로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시는 모습도 흥미로워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체크인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약 10분 정도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시네요. 호텔 직원분들이 또 인사를 하시네요.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정말 모든 직원분들이 할머니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타시네요. 하지만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시네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차를 출발시키시면서 다음 목적지로 향하시네요. 할머니의 하루 일정이 정말 알차네요. 아침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정이 있다니. 약 10분 정도 드라이브 후에 도착한 곳은 바로 공원이었습니다. 조식을 먹고 나서 공원에 오시는 것도 매일의 루틴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건강의 비밀인 것 같아요. 공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내리시는 모습도 정말 경쾌해요. 81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가벼워 보이세요. 이것도 매일의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의 결과겠죠? 공원 산책로로 들어가시면서 본격적인 산책이 시작됩니다. 걸음걸이를 보니 정말 안정적이고 리듬감이 있어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딱 적절한 속도로 걸으시네요. 산책하시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나무, 꽃, 하늘, 구름. 자연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시면서 걸으시는 모습이 정말 여유로워 보여요. 중간중간 다른 산책하시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시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밝게 인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회적 교류가 정신 건강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약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고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네요. 벤치에 앉아서 멀리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시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벤치에 앉아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시네요. 목을 좌우로 돌리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시고 발목도 돌리시고 이런 작은 스트레칭이 건강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휴식을 마치고 다시 차로 돌아가시네요. 이제 정말 집으로 가실 시간인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0시가 넘었네요. 아직 하루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알찬 일과를 보내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안전운전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모범적이에요. 다른 차들이 빨리 가도 할머니께서는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시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네요. 드디어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차고에 차를 주차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이제 집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81세 선우용이어 시니어 건강 채널 영상 대본 2부 건강 루틴 공개 30-400 선우용이어 여러분, 아침을 이렇게 호텔에서 시작하는 게 사치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제게는 이곳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81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건데 건강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아침 한 끼, 이 한 걸음에 있다는 걸 말이죠.
자, 제 아침 식단을 자세히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단백질부터 시작해요. 계란 2개는 반숙으로 삶아서 먹어요. 완전히 익힌 것보다 소화가 잘 되거든요. 연어 한 조각도 꼭 챙겨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81세에도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정도는 섭취해야 해요. 저는 53kg이니까 대략 60g 정도 먹으려고 노력해요. 젊은 분들은 단백질하면 고기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다양하게 섭취해요. 아침에는 계란과 연어, 점심에는 두부나 콩,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알록달록한 야채들을 보세요. 토마토, 오이, 양상추, 파프리카, 당근, 브로콜리. 색깔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저는 무지개 색깔로 야채를 먹으려고 노력해요. 빨간색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주황색은 당근, 노란색은 노란 파프리카, 초록색은 브로콜리와 양상추, 보라색은 가지나 양배추로요. 특히 토마토는 제가 매일 챙겨 먹는 음식이에요.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젊은 분들은 토마토를 생으로만 드시는데 저는 익혀서도 먹어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생토마토를, 점심이나 저녁에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를 즐겨 먹어요. 브로콜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고 엽산, 비타민K, 철분까지 풍부해요.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먹어요. 살짝 데쳐서 먹으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과일은 딱 한 접시만 가져가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해지거든요. 블루베리, 딸기, 키위, 사과. 이 정도면 충분해요. 블루베리는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말이에요.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좋고, 키위는 비타민C와 함께 소화효소도 들어있어서 소화에 도움이 돼요. 사과는 팩틴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요. 과일도 되도록 다양하게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먹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 빨리 드시는 것 같아요. 밥 한 그릇을 10분 만에 다 드시더라고요. 저는 아침 식사만 30분 정도 걸려요. 한 입 한 입 최소 30번은 씹어요. 소화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충분히 씹어서 먹으면 위장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천천히 먹다 보면 음식의 맛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토마토의 상큼함, 계란의 고소함, 연어의 담백함. 이런 미묘한 맛들을 음미할 수 있죠. 식사가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니라 하나의 즐거움이 돼요. 물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하루에 최소 1.5리터는 마시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씩, 운동 후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셔요.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도 생기고 피부도 거칠어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는데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저는 물에 레몬을 넣어서 마시기도 해요.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고 상큼한 맛 때문에 더 많이 마시게 돼요. 가끔은 오이를 넣어서 디톡스 워터로 만들기도 하고요. 몸속 노폐물을 빼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아침 식사가 끝나면 방으로 올라와서 스트레칭을 해요. 이게 제 하루 루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30분 정도 하는데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차근차근 풀어줘요. 젊을 때는 스트레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목 운동부터 해볼까요?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였다 젖혔다 해요. 각 동작을 10초씩 유지해요. 요즘 젊은 분들도 스마트폰 때문에 목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거북목이라고 하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목이 뻣뻣해지는 게 느껴져서 매일 해주고 있어요. 목 마사지도 함께 해줘요. 귀 뒤쪽부터 어깨까지 부드럽게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어깨 운동은 더 중요해요. 팔을 크게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리고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20번 해요. 그리고 날개뼈를 모았다 벌렸다 하는 동작도 중요해요. 어깨가 굳으면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아직도 머리 위로 팔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게 다 꾸준한 스트레칭 덕분이에요. 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요. 손가락 운동도 해요. 각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면서 관절을 풀어줘요. 나이가 들면서 손목이나 손가락이 뻣뻣해지기 쉬운데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허리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누워서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는 동작을 10번, 좌우로 비틀어주는 동작을 각각 10번씩 해요. 그리고 엎드려서 고양이 자세로 등을 둥글게 만들었다 펴는 동작도 15번 정도 해요. 허리가 아프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어요. 허리 옆구리 운동도 해요. 서서 허리를 좌우로 굽히는 동작, 허리를 돌리는 동작을 천천히 해줘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다리 운동은 특히 중요해요.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고 허벅지 앞뒤를 스트레칭해요.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은 뒤로 빼서 종아리를 늘려주고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줘요. 그리고 발목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요.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거든요. 저는 아직도 계단을 성큼성큼 오를 수 있어요. 발가락 운동도 해요. 발가락을 하나씩 들어 올리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는 연습도 해요.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운동도 중요해요.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칭 후에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해요. 스쿼트 20개, 벽 팔굽혀펴기 15개, 다리 들기 각 10개씩, 플랭크 30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젊은 분들처럼 무겁게 할 필요 없어요.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꾸준함이 더 중요하죠. 처음에는 스쿼트 5개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근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니까 더 재미있어요. 운동 후에는 성취감도 느끼고요. 수면도 정말 중요한 건강 루틴이에요. 저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8시간 정도 자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지 않아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9시부터는 완전히 꺼둬요. 대신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특히 바흐나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 음악은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요. 수면 안대도 사용하고 커튼도 암막 커튼으로 바꿨어요.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깊게 잘 수 없어요. 저는 18-20도 정도로 유지해요. 약간 서늘한 정도가 숙면에 도움이 돼요. 습도도 50-60% 정도로 맞춰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아프고 너무 습하면 답답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루틴도 있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간단한 요가나 명상을 해요. 발 마사지도 해주고요. 이런 루틴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해요. 정신 건강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써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 따뜻한 햇살을 받았다. 친구와 즐거운 통화를 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감사함을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 하루가 더 행복해져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저는 명상을 해요. 딱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잡념을 내려놓는 거죠.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느껴져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가이드 명상을 따라하기도 해요. 호흡법도 중요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4초 동안 내쉬는 4-4-4 호흡법을 자주 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잠들기 전에 하면 마음이 금세 안정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주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해요.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만큼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해요. 호텔에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예요. 젊은 직원들과 이야기하면 새로운 걸 많이 배우게 돼요. 3부 본인의 철학. 81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노년이란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 늙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정말 바빴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시댁 어른들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 때까지 온종일 남을 위해 사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젊었을 때는 꿈꿔보지도 못했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70대 초반까지는 저도 다른 어르신들과 비슷했어요. 집에서 TV 보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고 손주들 돌보고 그러다가 큰 병을 앓게 됐어요. 심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몇 달 동안 거의 누워서만 지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돈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지자, 내 몸을 소중히 여기자고 결심했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호텔에서 살겠다는 거야?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활을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정말 건강해졌어요. 병원에 가는 일도 줄어들고 약 먹는 것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설렘이 있어요. 지금은 가족들도 제 선택을 지지해줘요. 저를 보고 엄마 할머니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요. 손주들도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달라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노년의 행복은 정말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건강하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웃을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젊은 분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요. 내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최대한 의미 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어제와 같은 하루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81세에 벤츠 타고 호텔에 사는 게 사치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답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저를 위해 살면 안 되나요? 지금까지 번 돈도 모은 돈도 저를 위해 쓸 때가 된 거죠. 언제까지 아껴서 뭐 하겠어요? 관 속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꼭 호텔에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떠는 것,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청소, 빨래, 요리 걱정 없이 오롯이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제 선택일 뿐이에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노년의 또 다른 행복은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81년을 살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젊은 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돼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요. 30대, 40대, 50대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저처럼 80대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81세인데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81세지만 아직도 꿈이 있어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디지털 페인팅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색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실수해도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부담도 없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알차게, 더욱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정말 귀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저처럼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활동적인 노년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조용히 책 읽고 차 마시며 평온한 노년을 원하시나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건강도 관리하고 취미도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지금의 삶을 위해 젊을 때부터 준비했어요. 40대부터 꾸준히 운동했고 50대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60대에는 요리를 배웠어요. 그때마다 이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더라고요. 특히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물을 마시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것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게 없는 것 같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좋은 음악을 들었다든지, 친구와 좋은 대화를 했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보다 어린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거든요. 세대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 차이가 오히려 재미있어요. 기술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하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건 아니야 하고 말해줘요. 돈 관리도 중요해요. 저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건 그때의 준비 덕분이에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가족과의 관계도 정말 소중해요. 저는 자녀들과 주 1회는 꼭 연락을 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도 자주 만나려고 노력해요. 세대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래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억지로 밝게 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외로움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해요.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많은 분들이 노년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정말 많은 시간이 생겨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질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8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취미도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고 경험할 게 많고 즐길 게 많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끔 제 영상 보시면서 아, 저 할머니처럼 나도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노년이 멀게 느껴지겠지만 시간은 정말 빨리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년분들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0대, 60대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게 결코 이르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노년 계획이나 꿈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거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일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젊으면 여러분은 젊은 거예요.